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오늘은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대학생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면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취업난까지 덧붙여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M4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삶의 중요한 몇 가지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과연 이런 분석이 맞는 것일까요? 거리의 철학자 강신주 박사를 모시고 청년 세대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주 박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번에 저희가 5월 초에 이 고인사이드 강연 시작하면서 뵀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보다는 건강이 굉장히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이게 살 내리는 거는 바로 안 올라와가지고 근데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오늘 그 한국 불교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들이죠.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원들이 특별히 박사님의 강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왜 그렇게 강신주 박사님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에 좀 뭐라 그러나 외로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뭐 학교에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 강연하거나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좀 친숙하고 좀 편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너무 고맙죠 뭐. 네. 예. 요즘 20대들 기승전 우울 막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약을 팔죠, 일종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듣게 되면 계속 우울해져요, 사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떤 개념과 어떤 단어를 쓰냐. 만약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대개가. 그러니까 실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불교에서 보자 그러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네.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기를 비하해서 보거나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심각한 거죠. 네. 여러 가지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서부터 문제가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각도로 놓으면 집에 키우는 반려견도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도 막 함부로 막 적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죠. 가만히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본다면 뭐 개성이 있을 뿐이지 그닥 문제가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조금 속상하죠. 네. 그 얘기가 너무 많이 귀에 각인돼서 색안경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럼 지금부터 강신주 박사님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아까 이제 우울이라는 얘기부터 제가 먼저 들었잖아요, 많이. 우울하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떠해서 우울하냐 물어보면 제가 더 우울해요, 사실은.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불교를 이렇게 좋아하죠. 철학자는 불교를 좋아해요, 인문학자는. 왜냐하면 인문학자라는 사람은 인간 중심이에요. 초월자에 대한 맹신이 없어요. 인문학의 출발은 그게 철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학자니까 인문학자고 그러니까 물론 종교를 가진 철학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초월 종교, 신을 믿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그건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하고 실수하고 고치고 하는 것들이 인문학의 핵심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한테 가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인간적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한 인간이 성숙해지면 자기가 그 결단을 내리고 생각을 하고 뭐를 해야 되잖아요. 꼬맹이거나 미숙하면 물어봐야 돼요. 엄마한테나 뭐 저 선생님한테나. 근데 우리는 성숙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래서 불교에 대해 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 제도 면에서는 기독교 흉내도 내요. 불교가 막 신한테 기도하는 것처럼도 한다고 사실은. 그런데 산사에 있는 스님들이 산사를 제가 떠날 때 저보고 성불하라고 얘기한다고, 저보고 부처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을 쉽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굿모닝처럼.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당신은 완전자다. 당신은 부처고 당신은 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꼬맹이서부터 저 할머니까지 얘기를 한다고. 스님들이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 인간 하나가 완전해질 수 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건 신처럼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을 하고요. 실수하면요 고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가정들. 우울하다. 왜 우울할까? 막 뭐 그런 것들 막 질문을 많이 이제 받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연 끝나고 이렇게 질의응답해도 그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마찬가지인데, 불교의 핵심은 제가 봤었을 때는 자비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넘어가 있는 사랑, 그것도 포함되죠. 물론 다 포함돼요. 크다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다. 여기 대불련 학생들도 회장 포함해서 줌으로 지금 듣는 사람들이 다 듣는데, 사랑이 뭔지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불련 학생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제가 좀 여유로움을 느끼는 게, 그게 머릿속에만 있는 자비인지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자비와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남을 아껴라 라고 해서 아끼는 게 진짜 아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오면은 인사해라 그래서 인사하는데 진짜 존경해서 인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자비와 사랑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불련 학생들을 만나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준비는 되어 있어. 사랑할 준비는. 어쩌면 다른 대학생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 사랑의 의미를 자기가 살아낸다라고 해야 될까? 전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지적이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 싫어요. 지적임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살아내야 된다고. 용기도 살아내야 되고 사랑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프면 걔를 업고서 병원에 간다.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대불련 학생들이 연락을 하거나 막 이렇게 연락을 할 때 보면 일단 따뜻해요. 제가 날이 서 있지도 않고. 그리고 어떨 때는 불만도 있어요. 이제 뭐 대불련에 불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불자들 모임을 보면 이렇게 나이브한 얘기들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착해. 이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뭐 크리스찬들도 만나고 막 그냥 크리스찬보다 더 막 자의식 강한 사람들도 만나거든. 거기서 느껴보지 못한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허술해 보이는데도 따뜻해요. 저는 그게 어쩌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교적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몸에 향이 이렇게 배이면 어디 다른 데 가도 향이 나오잖아. 그런 거 같은 것 같아. 왜 불교 공부하다 보면 훈숲이라는 단어 나오잖아. 훈숲. 이렇게 뭐지 고깃집에 가면은 한참 앉아 있다 보면 고기 굽는 냄새가 배듯이. 그래서 좋다. 그래서 옛날서부터도 10년 전, 20년 전 대불련 선배들이죠. 그 선배들이 동국대에서 특강을 했을 때 이제 갔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죠. 이제 십몇 년 차가 난 거죠.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대불련 회장님도 만나뵙고 사전 미팅도 갖고 하면서 이렇게 요새 고민하는 것들이 뭔지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뭐 불교의 한 이론 가지고 떠들어도 아무 의미 없는 얘기도 있어요, 별로. 그러니까 먼저 그거를 제가 들으면 강연을 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 그래도 뭐 강연도 길어서도 안 돼요.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대불련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들의 밑바닥을 까는 강연 정도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들이 복잡한 윤리학 책, 철학책을 두고 이 부분을 읽어봐! 고민 해결 안 돼요. 전혀. 더 복잡해져. 그래서 일단은 간에 두 가지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청년들 대불련 학생이 아마 대표겠죠. 그나마 상태가 좋은 대학생들일 거예요. 경쟁보다 자비와 남을 아껴주고 하는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더 심각한 건 아니에요. 쟤를 죽여야 내가 이긴다라는 걸로 너무나 제 눈에는 제가 대학 다녔을 때부터 30년 전에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봐왔잖아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리고 날이 서 있다. 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교에 조금이라도 손이 닿았거나 얼떨결에 산에 가다가 길을 잃어서 사찰에 들려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들이 있어서 걱정은 안 하지만 여전히 대불련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딱 잡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이게 아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일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나 아픈 것만 알아요. 성숙했다라는 건 남이 아픈 것도 알아. 남이 아픈 거를 안다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남이 아프게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내 아픈 거를 못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때때로 극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 고통쯤은 짓뭉개야 돼. 이건 그냥 병신이에요. 딴 사람만 박수 쳐줘. 그리고 내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고파져. 내가 완전히 배고파지면 나 이 사람 못 돌보잖아. 그럼 무책임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남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할 만큼 힘이 남아있게 운동도 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밤샌 다음에 사랑하는 애인이랑 뭐 가족이랑 같이 그 사람도 어떻게 도와줘? 무슨 고민을 들어줘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할머니를 얻기 위해서는 그날 밥도 잘 먹어야 된다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핵심은 이런 거예요. 꼬맹이는 지 아픈 것만 알아요. 성숙하면 타인 아픈 걸 알아. 타인 아픈 거를 많이 아는 사람이 경쟁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이건 게임이 어른들이 정해놨고 자본에서 정해놓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5명 뽑기로 결정한 거야. 무조건 나머지는 다 떨어져. 경쟁의 논리에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남을 아끼기 시작하면. 왜 우리 가지고 경쟁을 시켜? 왜 이렇게 장난을 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모든 인간의 혁명 있죠. 막 사회 부조리에 저항했던 혁명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남녀가 연애 잘하게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조그만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고 분단이 되고 쪼개지고 갈등이 벌어지면 남녀가 헤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여자야. 한일 관계가 정치가나 국가나 자본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생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물을 아끼고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자본과 싸우는 거예요. 왜 이거 사랑 못하게 해서 이게 공기를 오염시켜? 사랑의 힘 때문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쟁에 휘말려서 내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니까 엄마가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엄마 아빠야. 반면 나쁜 엄마 아빠는 어때요?
어차피 경쟁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짐승으로 만들어서 이기게 만들겠다 이런다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픔을 아는 거. 예? 나의 아픔만 알면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소중한 거야. 꼬맹이가 있는데 여기에 뜨거운 감자가 떨어졌는데 애가 아픈 줄 몰라. 아야! 앙! 하고 울어야지 누가 도와주잖아요. 그 아이 죽어요. 자기 아픈 거 모르면 망가져버려요. 이건 나한테 상처이고 아픔인데 모르면. 그 다음에 성숙해져야 되는 게 어느 순간에 가면 나만 아픈 걸 아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야만 돼 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건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감정의 문제니까. 하지만 저는 봐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걸 너무 많이 봐. 와,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구나. 전혀 뭐 나만 생각했던 아이가 갑자기 뭐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남자친구만 생겨도 내 불편함 감당하잖아. 이 더위에 목마른다고 그래가지고 물 나왔었을 때 애인한테 물 먼저 주지 나 먼저 벌컥 원샷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안다고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물 나오면 그냥 나 혼자 마시면 됐는데 지금은 그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죠. 이렇게 저는 팔짝 떼고 기다려요. 그래. 합리적이고 벤담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가성비 따지는 인간으로 똑똑한 척하는 대학생을 보면서 그러죠. 나중에 연애에 빠져봐라. 그게 유지가 되나 보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너무 아프고 외로워하면은 위로해주러 가야 되잖아. 그러면 시험 망치지. 성적 떨어지지. 그럴 때 이제 희망을 느끼고 그럴 때 이제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1차가 그거예요. 그 나만의 고통을 알고 아는 거랑 타인의 고통을 아는 거. 불교에서 고통이라는 고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불교에서 일체 계고라고 있죠. 모든 게 고통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게 자비라니까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공이든 인연이든 뭐든 간에 모든 가르침은 그걸 배워놓고서 입을 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거라. 진짜로 이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잔인하게 굴어요. 제가 간혹 얘기하거든요. 길 가다가 겨울 같은데 고양이 한 마리 보면 그 고양이가 너무 추워 보인다. 그럼 그날은 망한 거야. 고양이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니까. 안 느껴져야 돼요. 그냥 고양이 뭐 겨울에 춥지 뭐 그냥 털도 있는데 그냥 들어오면 끝나. 고통이라는 걸 느껴지면은 자비가 되고 자비의 강도는 거기서 와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다. 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저 부처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웬만한 중생들, 무생명체들에 대해서 모조리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고양이한테도 느끼고 들풀한테도 느끼고 사람들한테도 느끼고 다 느끼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겠어요? 마치 내 다리에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감자 뜨거운 게 막 떨어지는 거야. 막 이런 느끼는 거야. 무감각한 게 좋잖아요. TV만 딱 봐도 교통사고가 나도 울어. 아파.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여동생이 죽은 것 같이 아파. 부처 싫어요, 저는. 그리고 부처인 사람들 무서워. 그런데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많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글이 들어가요. 자비로 들어간다고. 모든 가르침이 내가 근사한 스님이 됐거나 근사한 철학자가 된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자비로 가요. 아파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아픔으로 다가와.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어때요? 그 아픔을 조금 가시게 해줄 때 행복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행복은 마지막 남은 결과 같은 거예요. 고통을 느낀 다음에 여기 감자 떨어졌잖아요. 그거 고통스럽죠. 감자를 딱 떼는 거지. 그럼 순간적으로 뜨거운 게 가시잖아. 그게 행복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인간이 살아있는 한, 내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살아있는 한 항상 고통스럽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배고프잖아. 누군가를 해쳐서 또 먹고 지내야 되잖아. 행복이 뭐 그렇게 많이 오나요, 자주? 배고프면 또 와.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배고픔의 고통이 가시면 행복이 조금 또 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배고픔이 와.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그렇죠. 만났으니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헤어질 시간이 됐네? 그럼 떠나면 아파. 이해되죠? 그렇게 떠나 있는 게 오래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행복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가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생각은 굉장히 성숙한 거야. 그리고 사랑의 한 정의가 나온 거죠. 나를 포함한 이 세계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존재에서 고통이 느껴져야 된다. 느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비는 나오니까. 삼법인 중에서 첫 번째가 일체계고, 이 세상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고다. 외우면 뭐해? 그리 느껴져야지 된다고요. 내 다리에 뜨거운 감자가 있으면 떼내듯이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뜨거운 감자가 들어와 있었을 때 내 다리에 뜨거운 감자가 있는 것처럼 아프다면 빨리 달려가서 그 감자를 떼줘야 되지. 이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요 고의 감각을 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 안다. 이건 생명체면 다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픈 건 알아. 그런데 성숙하면 뭐라고요?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범위가 커져갈수록 성숙해지는 거야. 제가 꼬맹이 하나가 있는데 돌아왔어. 집에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니까. 엄마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해놨어. 엄마가 아파. 그런데 엄마한테 밥 안 해줬다고, 지 배고프다고, 배고픔에 고통 있다고 그러면 어린애인 거고, 혼자 조용히 알아서 식은 밥 해가지고 밥을 먹고 엄마가 지금 밥 안 해준 거 걱정할까봐, 막 아프시지만 노심초사할까봐 그것 때문에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 그 아이는 큰 거야. 그 아이 어른 된 거예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50이 돼도 여전히 지 배고픈 것만 아는 사람들도 많고,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아픈 것들이 느껴지는 사람도 많아. 뭐 이거는 나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는. 공부를, 그래서 불교를 좋아하거나 여기 대불련 친구들도 그러는데 그게 배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혹여 내가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아프지 않을까,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가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요게 첫 번째예요. 고통에 대한 감수성일 수도 있고, 나의 고통만 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자본주의적 인간도 자기 고통은 알아요, 다. 성숙한 경우는 어떻다고요? 타인의 고통을. 여러분들은 누구랑 사랑에 빠져야 될 것 같아? 지 고통만 알아.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여러분 아플 때 몰라요. 미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성숙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 배고픈데 나 배고플까봐 밥 먹었어?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우유라도 하나 주는 사람이야. 자꾸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를 읽으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가치가 있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건 좀 짧아요. 철학자로 가장 불교적으로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연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인연. 연기법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연기. 정확하게는 동아시아에는 인가 개념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요. 좀 홀리즘적인 경향이 많단 말이야. 이렇게. 에? 그런데 서양은 인가 개념이 굉장히 세게 발달했죠. 예. 서양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법에서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딱 만들잖아요. 그리고 걔를 처벌을 하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이 된 걸로 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21년 안 좋은 사회, 살기 힘든 사회,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문제 제기 안 될 정도로 내면에 된 이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해를 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탓이에요. 그 모든 것이 사회 탓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법 희생양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제거하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아동 성추행범이다. 얘만 없애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아동 성추행범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사회에서 이 사람이 나왔을 뿐이라고요. 인과관념이 발달했을 때 서양은 그것 때문에 사실 발달한다라고 돼요. 그리고 그게 폐쇄적이죠. 하나의 범죄자, 하나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회적 관계나 조건이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경우이기도 하니까. 근데 사회를 무시하고 그 사람만 없애면 안 좋은 범죄가 없어질 것처럼. 그러니까 서양의 문명에서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걸 하나 만든다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범죄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 범죄자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한 사람한테 너 잘못했지, 너만 죽으면 되라고 얘기 못 한다고. 사회가 연결돼 있는 거야, 더 복잡하게. 생태 문제가 빠지는 건 100%죠. 서양은 인과관계예요. 그게 강해. 결과물이 나오고 생산품이 나오고 무슨 개발을 하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그거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피 하나 마시고 나서 우리가 돈 주고 커피를 마시지만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커피 노동자들을 양산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구는 뭔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줘. 인과로 협소하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한자로 번역할 때 인가라고 번역이 됐어요. 인가.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왜냐하면 인도는 인도 유럽어적이잖아요. 불교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 관념이 서양이랑 인도가 유사한 데가 있어요. 그거에 반대해서 출현한 게 불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 유럽어적 전통이지만 동아시아 전통에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인도 경전들이 한자로 번역이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인가 개념 자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번역어를 인연이라고 번역어를 했어. 정확하게는 인연에서 인자는 빼야 돼요. 나가르주나 있죠. 용수보살이 쓴 중론이란 책의 원문을 보면 인연이라고 해당하는 우리가 한자로 번역한 거에 산스크리트를 보면 연만 가리켜요. 그러니까 묻연들이야.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인이 코즈, 연이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을 직접적 원인, 연을 간접적 조건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직접적 원인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연들만 얘기를 해. 이거를 얘기를 할게요. 연기의 법칙이 뭔지. 연기의 법칙이 인연 법칙 이렇게 되지 않잖아. 연기죠. 연이라는 게 일으키는 법이라는 얘기야. 연이 일으킨다. 이게 연기예요. 그건 그대로 번역한 거야. 그거는 거기에서는. 그래서 텍스트 같은 걸 읽을 때, 한자로 된 경전 읽을 때 인자가 나오면 무시해요. 그냥 연만 보시면 돼. 연들이 화합해서. 그런 말 많이 들어왔죠. 묻연들이 화합해서 생긴다. 눈사람이 겨울에 생겨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눈사람 비유를 들게.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눈사람이 쌓였어. 눈사람은 왜 만들어졌을까? 연들이 화합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모여서. 잘 보세요. 눈이 내렸어야죠. 그쵸? 온도가 충분히 눈이 쌓이거나 녹지 않을 정도가 됐고 습기도 있어야 되죠. 여기 연들은 너무 조건이 많아요. 건조해버리면 눈 내리면 다 녹아요. 겨울에도. 또 하나가 뭐예요? 꼬맹이. 눈사람 만들고 싶은 꼬맹이도 연이야.
그 눈사람에 대해선. 그런데 아버지도 필요해요. 아버지가 낭만이 없어. 겨울에 어디를 기어나가 이 새끼야 이래 아들한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눈사람은 안 만들어져. 이해되시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녹지. 녹죠. 연들이 하나씩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바로 녹진 않아요. 하나씩 사라져. 습도도 안 맞고 조건도 안 맞고 또 술 취한 아저씨를 잘못 만나기도 해. 발로 뻥 차기도 하고 막 오만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붕괴되지 않아요. 눈사람 만들어졌지만 연들 조건들이 하나씩 그 눈사람이 유지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지. 그러다 어느 정도 흩어진다고. 사람을 눈사람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랑도 눈사람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모든 것들 머릿속에 꿈꿨던 거나 몸으로 만드는 것들 모두들이 다 연애화합으로 만들어진다.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난리를 부려도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지는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마치 절대적인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눈사람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눈사람 굴리어서 만든 것밖에 없어. 눈을 만들겠어? 뭘 만들겠어? 만들어지면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많은 연들이 있는 걸 안 본다? 이래가지고 무슨 불교도들이야.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있죠.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아.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지금 주어가 그 꼬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꼬맹이가 눈사람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걔는 그거를 해야 돼. 그래야 눈사람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닥 크지 않다. 인연으로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연기법을 얘기했었을 땐 에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몫은 어디까지인가? 연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만든다라도 알아야 되고, 연들이 다 갖춰져서 조건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안 해도 눈사람은 안 만들어진다. 그 사이에 서야 그 유명한 중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또 왜 내가 무슨 노력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이런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사랑을 이루는 문제든 생계를 해결하는 문제든 간에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럴 때, 했잖아. 여러분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될 때 왜 그걸 여러분 탓으로 돌려? 연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균형 감각도 없으면 막 안 되지.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은 신처럼 위대해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못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여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연들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존재도 아니다. 그 사이 어디에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바들 하지 말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만들어질 수도 있고 눈사람도 만들어지고 사랑도 만들어지고 생계 문제도 해결되고 인류 평화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좌절하기 십상이야. 그렇게 안 되니까. 반면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나서 조건이 갖춰진 다음이면 저절로 될 거야. 이것도 아니야. 눈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꼬맹이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각자 그거야. 근사한 눈사람이 만들어졌다면 그 꼬맹이도 노력을 한 것이고 좋은 조건들도 만난 거다. 그쵸? 이해되죠? 좋은 조건이 갖춰지면 뭐해? 꼬맹이가 집이 잡아지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반면 꼬맹이가 왜 눈이 녹아? 이래도 멍청한 놈이지. 자기는 눈사람의 조그만 조건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거든. 그러면 자기는 눈사람이 유지되기를 원해도 태양이 습도가 건조해지면 그냥 녹잖아.
아니면 안 좋은 년들, 아까도 얘기했죠. 술 취한 아저씨. 이거 뭐야? 그래서 발로 뻥 차면 없어져. 물론 일어나가지고 눈사람이 없어지면 슬프지. 그래도 많이 슬퍼하지는 않지. 연들이 여기까지다. 근데 스스로 돌아봐도 최선을 다해서 해놨잖아. 밤사이에 녹을까봐 엄마의 그 스카프도 몰래 훔쳐가지고 눈사람에 이렇게 둘러줬거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 그러면 오케이. 요게 불교가 가진 또 현실 감각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대불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 나 깜짝 놀랐어. 이 연기의 법을 배운 학생들이 이리 경망스럽게, 마치 초월적인 신한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 두 가지 얘기를 그래서 해주고 싶었어요. 고통에 대한 감수성, 타인에 대한 고통을, 아픔을 많이 느낄수록 성숙한 거다. 그래서 스스로 되물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대학생에 걸맞게 저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내가 어른인 이유를 증명해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인연의 법칙이요. 연기의 법칙. 예. 그냥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해면돼. 인연, 인만 쓰면 어떨까? 이러지 말고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 중론에 보면 인연소생법이라고 그런 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만들고, 인연화합이라는 말도 세친보살, 세친보살 바수반두가 얘기 많이 했고, 인연화합, 이게 불교의 한 세계를 보는 방식이라고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인연의 만남이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 인연이 어떤 식의 의미인가? 나는 어떤 결과에 대한 작은 연임에 불과하지만 무의미한 연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작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전체 결과물을 다 만들지는 못하지만 나빠지면 깨져, 그건. 그 두 가지를 마음속에 좀 가지고서 대불련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지금 저 후배의 고통을 느껴지나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인연들을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드는가. 오늘의 우리 만남도 그렇잖아요. 저랑 만나는 것도. 이 방송의 결과물이 또 여기 BTN에서 어떤 자료로 남잖아. 그게 눈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안 만났으면 안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지. 그러면 나중에 끝나면 박수 쳐주는 거죠. 저도 대불련 회장을 포함해서 여기 나온 학생들한테 고마운 거지. 이게 예쁘게 방송 나온 게 나한테 제안을 해줬잖아. 강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건 아니고. 두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통이랑 인연. 제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혹은 돈의 가치로 혹은 이해관계로만 재단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속물의 정반대편에 출리심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죠. 출리심이란 세속의 탐욕과 집착을 떠나 해탈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익보다, 돈보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마음. 그래서 아름다움을 알고 진실을 찾아 헤매이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찾고 번뇌에서 깨어나서 지혜의 보리심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 오늘 강신주 박사님의 강연이 우리 청년 세대들의 마음속에 작은 출리심의 불꽃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기를 바라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